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그래 이렇게 사람들을 강조하지 말라니까. 자, 우리 멤버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 과장님. 네, 기업에서 데이터와 AI 교육을 담당하는 분석꿈나무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처음이야? 네, 박 박사. 네, 안녕하세요. 자동화 생각의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 팀장.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네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조 과장이 대답도 안 해. 진행해서 내려오기로 했어요.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서. 멘트가 잘 지나갔다가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구나 지금. 네,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건 아니고요. 사실 오늘 제가 게스트로 모신 분이 제가 모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맡아서 진행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 방송 공지 드려야 될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홀릭은 여러분의 정기 후원, 수시 후원, 각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기 후원을 해주고 계신 달려또또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감사합니다. 여전히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 4월 20일에 유튜브 라이브 공지를 올렸잖아요. 공지 음원에 후원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닉이 AWDRGT님이세요. 네, 이분께서 후원을 또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AWRGT를 한글로 치면 뭐가 안 나오나? 내가 이미 해봤는데요. 내가 그걸 안 해봤겠니? 아유, 아마추어 같이. AWDRGT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00원 후원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1년 동안 한 거 축하드려요 같은 느낌이라고 저희는 이해할게요. 네, 저희 데이터홀릭과 함께할 게스트를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홀릭에 출연하셔서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분을 찾고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다뤘던 그런 내용이 아닌 그 외의 분야에서라도 저희랑 얘기 나눠보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간단한 자기소개하고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잠깐 간단하게 정리하셔가지고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 메일 주소는 dataholik4@gmail.com입니다. 골뱅이. 네, 골뱅이. 네. 골뱅이 앳 아니에요? 맞아요. 골뱅이가 더 알아듣기 쉽잖아요. 네, 골뱅이. 네. gmail.com입니다. 네, 꼭 연락 주세요. 그 학부 전공생이시더라도 지금 내 전공이 뭔가 학부? 네, 전혀 상관없어요. 완전히 그냥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도 좋아요. 고등학생. 고등학생분들 중에서 데이터 분석 공부하고 좋은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어디까지 받아줘요? 몇 살부터? 말만 할 수 있으면 되죠 뭐. 14세부터 우리랑 대화가 되면 되죠 뭐. 6살. 6살이랑은 대화가 되지. 너는 그렇죠. 되겠다. 왜? 너 비슷하지 그거 않아? 몰라요? 그 천재 수학 강의한 영어로 수학 강의하는 6살 몰라요? 유튜브에? 네. 조과장 근황 있나요? 야. 요즘 무슨 일 있습니까? 저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육 과정을 오늘 온라인 교육 과정 한번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송출되는 교육 과정인데 오프라인의 사람들을 아주 약간만 모아놓고 진행을 했던 거죠. 현장에 계시기는 하고 일부는. 네. 근데 챙길 게 더 많아. 장난 아니야. 시스템 챙겨야 돼서 그런가? 오프라인은 그냥 아니 강사 와서 강의하면 끝이거든요. 온라인은 사람들 들어와서 뭐 영상 잘 나오는지 소리 잘 나오는지. 그쵸, 이게 쉽지 않더라고. 저도 오늘 아침에 줌으로 뭐 어디 컨퍼런스가 있어 잠깐 들어갔었거든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장난 아니야. 아니 이 사람들아 온라인 강의를 오프라인 장소에 모아놓고 하면 일이 더 당연히 많지. 아니 근데 온라인 전용 강의로 해도 항상 시스템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좀 독특한 케이스여서 세미나식으로 하려고 이제 그 질의응답 같은 것들을 한 4-5분만 모시고 하고 이제 그걸 전부 다 송출했는데 온라인 전용으로 그냥 강사분이 혼자 이야기하는 것도 많이 해요 우리가. 근데 그게 차라리 편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줌이나 뭐 팀즈를 써도 이 스트리밍을 받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 회사들이 스트리밍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일반 회사들이. 그렇죠. 보통 그렇죠. 그래서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아니에요. 끊기고 환경이. 튕기고. 그래서 참 요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저는 줌 컨퍼런스 들어갔는데 그 참여하신 분들 중에 카메라랑 마이크 켜놓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자꾸 화면이 넘어가가지고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처음에 공지하잖아요. 그래서 마이크 꺼달라고. 그리고 안 보셨거나 아니면 이제 늦게 들어오셨거나 뭐. 그리고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줌은 들어올 때 기본값이 마이크 꺼짐으로 할 수 있어요. 만들 때. 나는 참가자였다고요. 내가 오픈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박박사 근황 있나요? 네 없습니다. 근황 없어요? 네. 뭐 저도 별다른 근황은 없습니다. 오늘 근황 얘기하기에는 모신 분의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바로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되게 스피디하다 진행이. 아무 말도 못 껴들게 하네. 오늘은 이제 제가 모신 게스트입니다.
소개를 드릴게요. 네. 저의 오랜 마음속 저 혼자만의 멘토입니다. 본인은 본인의 네, 멘티라고 먼저.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런 거죠. 네. 아니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부담 준다고? 아주 제가 오래전부터 데이터 분석 관련된 이제 정보를 구글링을 하잖아요. 지금 욕하셨어요. 아이씨 나왔어 아이씨. 말하고 했어요. 말하고 했다고. 조금 더 해볼게요. 몰아가기 잘하니까. 어느 정도 민망한 거 참으시는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너무하네. 와. 그래서 제가 뭐 데이터 분석 이러려고 관련된 불렀나? 정보를 구글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관련 컨퍼런스를 좀 기웃거리다 보면은 어디에서든 계속 제가 만나 뵙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 개인적으로 팬이 된 거죠. 데이터 분석의 신. 신은 아니고 네. 네, 신까지는 아니고 구루 정도로 하죠. 네. 그래서 뭐가 다른데? 네. 그래서 저 혼자서는 뭔가 이제 무슨 업계 선배라도 생긴 것처럼 혼자서 마음이 막 든든하고 이랬어요. 네,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런 분입니다. 네. 네. 데이터 분석가 권정민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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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누구십니까? 아, 뭐라고? 네. 지금 다 소개해놓고 뭐 뭘 하려는 거지? 다 인정인가요? 지금 인정? 아니요. 어쨌든 이름 소개했으면 됐죠. 네. 아. 데이터 분석 일을 하고 있는 권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네. 소개를 좀 더 드릴게요. 권정민님 그 블로그에 보면은 자기 소개 글을 써 두신 게 있으세요. 네. 일단 닉네임은 아니. 네. 안 왜요?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닉네임은 호젯을 쓰고 계시죠. 네. 호젯님이라고 많이 네. 불리고 계시고. 네. 근데 여기 소개 문구에 제 마음에 와닿는 글들이 있어서 읽어볼게요. 세상은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잘 활용하여 사람을 널리 즐겁게 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 네. 제가 제 마음이 동했던 건 뭐냐면 데이터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이런 홍익인간의 정신 같은 게 대질 인간 아니 대질? 그럼. 데이터로 즐겁게 하자. 아, 대질 그리고 인간. 전공은 산업공학하고 전산학을 하셨대요. 그죠? 아. 네. 그리고 굉장히 여러 조직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해 오셨고, 네. 여기 주요 흥미거리도 굉장히 많이 적어주셨는데, 저도 그렇고 조 과장도 그렇고 겹치는 게 되게 많아요. 관심사 중에서. 근데 이제 오늘은 핵심적인 거 위에 탑 4가 뭐였냐면 일단 첫 번째가 데이터였습니다. 네, 주요 흥미거리 1위가 데이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측 분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표하고 측정 이론. 네, 이렇게까지가 탑 4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이것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은 ODK 미디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네, 데이터 분석팀에서 조그만한 데이터 분석팀 팀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팀 팀장. 네. 네. 제가 정민님 링크드인에서 좀 봤는데 네. 여기에 시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 근데 저는 데이터 분석가 중에 시니어 만나기가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우리 저번에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질문 주셨던 분들 중에 보면 데이터 분석 팀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시니어가 없어가지고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선배가 네, 없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보기 드문 선배님이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네. 갑자기 되게 나이가 든 것 같네요. 그 ODK 미디어는 뭐 하는 회사인가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에요? 네, ODK 미디어는 미국이나 아니면은 다른 주로 미국이죠. 네, 한국 방송을 기본으로 송출을 그 미국에다가 한국 방송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온디맨드 코리아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중국 방송을 또 서비스해주는 온디맨드 차이나 뭐 이런 서비스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라 그러면 TV 방송을 네, 하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 아. TV 방송을 이제 계약을 해서 미국에다가 스트리밍으로 서비스하는. 그러면 사용자들이 웹에서 TV 방송을 해외 TV 방송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웹이나 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네, 주로 한국. 주로 듣는 네, 보고 듣는. 네. 그렇군요. 아니 제가 여기 회사 소개를 잠깐 봤는데 서비스 사용자가 월간 160만 명이래요. 와. 하긴 이게 전 세계를 상대로 하니까 그죠? 네, 거기다 사실 미국에 주로 미국인데요. 네, 미국에만 해도 이제 일단 한인 사회가 굉장히 크고, 한인 사회. 네. 뭐 한국 분들 말고 다른 분들도 보시면 아무래도 주요 소비자 분들은 한국. 네. 옛날에는 그 미국에 살면 한국 드라마 나오고 나서 한 2, 3주 뒤에 다운로드법으로 받아서 보거나 그랬는데 요즘은 거의 실시간으로 본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네, 30분 정도. 30분밖에 차이 안 나요? TV에 나오고 나면 네. 그러면 뭐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도 뭐 빨리 보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우리도 뭐 그러네요. 스트리밍으로 안 보고 나중에 보는 경우 많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시작하신 지가 꽤 되셨어요, 그죠? 예. 처음 시작하신 게 언제쯤이었나요? 예, 제가 일을 처음 시작한 거는 2006년이고요. 2006년. 예, 그런데 그때는 네. 약간 컨설팅 쪽이라서 완전히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긴 뭐하고 실질적으로 정말 데이터 분석이라고 할 만한 거 시작한 거는 2008년? 2008년. 네. 어쨌든 10년이 한참 넘은 거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데이터 분석가셨던 네, 거예요? 그 이후에는 계속 네. 15살 때부터 하셨대. 아 그렇구나. 되게 집에 가고 싶네요. 그럼 동생인가?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지금도 그때 이후로 계속 데이터 분석가만 해 오신 건데 네. 이게 본인에게 잘 맞는 재밌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다른 거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요. 너무 맞는 말이 할 말이었어. 그렇군요. 아니 왜냐면 분석 업무 하다 보면 뭐 개발을 하고 싶다던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으세요? 사실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이야 되게 데이터 분석이 잘 나가는데 그 빅데이터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왜 힘을 주시죠? 네, 갑자기 좋아하지 않는 단어다. 그 일을 악무신 거구나. 그럼. 네. 내 입으로 얘기하면서 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아무튼 네, 그 빅데이터가 이제 2010년에 미국에서 얘기가 말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온 게 2011년쯤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시스템들 퍼지고 이러면서 한 2012년, 13년 그때부터 데이터 분석가 포지션이 되게 많아졌고요. 그 전에는 사실 데이터 분석 쪽 포지션이 정말 없었어요. 예. 그쵸. 그런 표현도 많이 안 썼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예, 실제로 이제 그런 일 주로 하는 데는 뭐 당연히 지금도 계속 잘 하고 계시는 뭐 보험사라든가 증권사, 보험사. 예, 증권은 조금 약간 거리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약간 비슷한 일을 하는 게 보험사나 아니면은 이제 그 공장 쪽 시뮬레이션 같은 거는 그 뭐 매출의 그 제조업 쪽에서 뭐 설비 같은 데서 수요 예측 같은 거, 수요 예측. 예, 그런 거나 말씀하신 대로 설비 같은 쪽 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이제 그런 시뮬레이션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요즘처럼 뭐 이제 IT 회사라든가 이런 서비스업 쪽에서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런 얘기 뭐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된다라든가 이제 뭐 대용량 데이터를 이제 좀 활용을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조금씩 그때부터 있었어서 그래서 회사들이 이렇게 뭐 하는 식으로 내지는 우리도 새로운 걸 해보자 뭐 이런 거 그런 용도로 데이터 분석가를 조금 뽑거나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네. 예, 뭐 팀 같은 거를 비스무리하게 만들기는 하는데 예, 그렇게 해도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어디서 들어보고 나서 네. 한번 해봅시다 하면 네, 대부분 안 되죠. 예, 요즘도 망하는데 그때는 어땠겠어요. 그러다 음. 보니까 회사들이 이제 뭐 잠깐 뽑아놨다가도 없애거나 뭐 프로젝트는 깨면 그만이고 좀 그래서 이따 없어지는 팀들이 되게 많았어요. 데이터 분석팀을 네, 만들었다가 예, 없애거나. 해보니 뭐 예, 별 별거 도움 안 없다. 되더라 해서 예. 없애버리고 이런 걸 보셨군요. 네, 그러면서 사실 저도 뭐 괜히 이따가 팀 없어지고, 아 진짜요? 예, 그런 경우 되게 많았어요. 초반에는 저 주니어 때는 회사를 많이 돌아다닌 게 사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팀이 해체되어 버려서 예. 그럼 어디로 가요? 분석가는 분석팀 해체되고 나면 다른 데로 발령이 나는 네, 건가요? 네, 뭐 다른 데로 발령이 나기도 하고 뭐 알아서 음. 가라라든가. 네, 음. 그래서 지금과는 많이 다르네요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진짜 못해 먹고 살겠다. 딴 거를 배워야 되나 하다가 뭐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라면서 그냥 있었어요. 그럼 요즘에 되게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라고 정말 느끼시겠네요. 다르네요. 네,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뭐 나오면 다른 회사 가도 선택지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근무하고 있으면 계속 연락이 올 것 같은데 다른 회사에서. 그렇죠. 그럴 것 아직 같죠?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누구한테 연락하는 거지 대체? 그렇군요. 그럼 지금 ODK 미디어에서는 데이터 분석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는 어떤 작업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에요? 뭐 고객 데이터를 다루게 되시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고객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보고 뭐 그다음에
그쵸. 뭐 그다음에 갑자기 뭐 프로모션 같은 거를 했을 때는 어떻게 변화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 고객들이 많다든가 아니면은 고객들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받다가 뭐 어떻게 움직인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주로 보는 것들이 고객 행동 데이터죠. 그러니까 그 서비스의 맥락이 약간 넷플릭스랑 비슷한가요? 어때요? 추천의 개념이 있나요? 추천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일단 지금 저희 회사가 크지가 않아요. 예. 요즘 스타트업 사이즈 160만 명이 쓰는데요. 지금 저희 개발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 쪽 원래 미국 회사니까 예, 미국하고 한국에 있고 이제 한국에 이제 개발팀하고 뭐 그 기획팀 이렇게 있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50명? 예. 그 중에 분석을 담당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되는 예, 건가요? 분석은 지금 엔지니어 팀 그러니까 그 데이터 쪽에 엔지니어링 팀하고 분석 팀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원 합쳐봐야 6명? 어, 예. 그 정도는 많은 거 아니에요? 그 인원에서 6명이면? 다른 그 일반 스타트업들보다는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일반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데이터 쪽을 신경을 안 쓰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많은 게 아니라 니네가 적은 거다. 이런 의미군요. 이것도 작은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렇지, 약간 이런 이것도 느낌인데. 턱도 없는데. 아.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예, 뭐 저는 그럼 지금 적다고 일하시면서 더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가 보네요. 네,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 해야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사실 데이터 쪽 회사에서 데이터를 아예 안 쓴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데이터를 쓴다라고 하면은 정말 잡아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 뭐 어쨌든 서비스 기본적으로 데이터들 분석할 수 있게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데이터를 어떤 거를 봐야 되는지도 알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 좀 그런 거 제대로 보기도 해야 되고 데이터 쪽도 유지 보수가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겠죠. 큰일이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유지 보수도 해야 되면서 뭐 추천 같은 거 서비스도 만들어야 되고 이러려면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많은데 너무 사람이 없어서 뽑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일반 기업이나 조직에 뭐 데이터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 1명, 분석가 1명 이 정도 거의 수준이잖아요. 근데 다수의 분석가가 있으면 이 업무를 어떻게 역할을 나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업무를 그때그때의 어떤 리소스에 따라 나누나요? 아니면 역할이 전처리를 주로 하는 사람, 모델링을 주로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나요? 그렇게 역할 나누면은 대부분 나갈걸요? 너무 많아서 일이. 아니지, 전처리만 아니요? 누가 하고 싶겠어? 예, 전처리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지금 너한테 이 팟캐스트 하는데 영상 편집만 하라고 시킨 거야. 그게 좀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시키세요. 그래. 그거는 내가 안 계속하세요. 해봤으니까 하는 소리고. 계속하세요. 아마 좋아요. 그거 네. 하면 더 싫겠죠. 계속하세요. 좋네. 그러면 약간 그 데이터 선호하는 분석 게 쪽은 몰려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약간 도제 같은 거 없어요? 왜 우리도 주방장이 되려면 설거지 한 3년 하고 바닥 지금- 한 3년 쓸고 그다음 뭐 이렇게 요리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분석가는 주니어 분석가라도 팀에 들어오면 처음부터 뭐 전처리부터 분석에 끝까지 다 맡기는 편인 건가요? 그거는 그 사람 능력치에 따라 다르죠. 그렇군요.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다 맡겨주는 것이고 예. 일로 배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배분하게 되는 거군요. 예. 사람마다 보통은- 능력치가 다 달라서 잘하는 것도 다르고요. 그죠. 전처리는 아무래도 허드렛 일처럼 느껴져서 하기 싫어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바로 성과를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해보세요.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걸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 아니에요. 네, 알면서 왜 그랬어요? 이 사람이 돈 받고 하는 사람인데. 아니야, 내가 소문 들었는데 전처리 한 사람 따로 있대. 아 진짜. 알바시 하면 어떻게 해? 아, 보통 다들 모델링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뭐 대부분 회사 그 데이터 분석 쪽 지원하시거나 데이터 분석을 왜 하고 싶어요라고 물어보면은 다들 전처리 하고 싶어서 데이터 분석하고 싶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제일 핫한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데이터 분석가가. 네. 그렇다고들 되게 하죠.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와 저럴 거야라고 하는 그 이상이랑 실제 지금- 업무하시는 그 현실이랑 갭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갭이 가장 큰? 지금 딱 그 얘기 해주신 것 같기도 한데 그죠? 누가 전처리 이게 얘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 뭐 실제 일하는 사람 중에는 진짜 이거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데이터 근데- 분석을요? 다른 업무에서 직종을 전환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음.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장래희망 뭘로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그렇죠. 데이터 분석가나 뭐 AI 엔지니어 하고 싶다는 사람이 되게 많으니까 몰랐는데 머리 깎으셨네요?
깎은지 지금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불리기보다는 딸이지 데이터 분석가로 불리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걸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아마 지금 얘기 나온 거랑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일을 시작할 때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말이 없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땐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땐 네. 네, 정말 그땐 그랬죠. 그땐 그랬지. 그땐 네. 심지어 비슷해 연도도. 에?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아요? 그런가? 아니에요, 그땐 그랬지는 저 그래, 학교 다닐 때 나온 그래. 얘기 노래인데. 그래요? 카니발이 2006년 아닌가? 아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네. 그때는 잘 쓰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색하신 그런 네, 건가요? 일단 첫 번째 굉장히 어색하고 그 데이터 과학자라는 말이 아까도 얘기했던 빅데이터 나오면서 그 아마 한 2000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2010년쯤 나오고 그 데이터 과학자 얘가 2011년에서 12년쯤 나왔을 거예요. 빅데이터 다음에 뜬 표현인 거죠? 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이유로 이제 그거 나오면서 나온 얘기다 보니까 예, 딱 그때 그 버즈워드라는 느낌이 굉장히 있어서 되게 버즈워드다. 네. 그냥 지나갈 유행어다. 지나갈 유행어라기보다는 어쨌든 거품 있긴 말이다 보니까 뭔가 그 직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다음에 그런 단어 원래 버즈워드라는 게 좀 더 있어 보이기 위해서 쓰는 말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팔아먹기 위해서. 네. 네, 마케팅 용어죠, 뭐.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또 좀 가뜩이나 잘못된 인식이 더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표현을 계속 남아져 쓰는 게 좋지는 않다고 보신 거군요. 네. 그러면 데이터 분석가라는 표현이 지금 하시는 일에 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쵸. 거기다가 데이터 과학자라는 말을 이제 쓰면서 뭐 어쨌든 사람들이 블라블라 표현 설명을 하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뭐 이러이러하니까 데이터 과학자라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때 이제 주로 들어갔던 내용들이 우리가 어쨌든 뭔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가지고 그걸로 결과를 내고 이러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 과학자다라고 하는데 딱히 아니다. 네, 그러기에는 아무래도 이게 과연 이렇게 실제로 하는 일에서 저희가 대부분 하는 일 중에서 그런 과학이라고 들어갈 만한 게 퍼센트가 얼마나 되냐라고 하면은 오히려 회사에서는 그런 것보다 좀 더 넓은 의미의 데이터 관련된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 과학자라고 생각하고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면은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러면 것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과학일, 소위 네. 과학일이라고 해볼게요. 과학일을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하시는 것 같으세요? 일단 과학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과학이 될까요? 말씀하신 가설을 만들어서 네. 검정을 하고 이런 일을 과학이라고 한다면? 네, 사실 저는 그 일이 과학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 갑시다. 정민님이 생각하는 네, 과학일은 뭐예요? 과학은 무엇인가?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좀 대충 말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증명을 하는 거는 사실 과학 말고 뭐 수학도 과학이라고 하면은 과학인데 네, 수학에서도 해야 되고 증명은 뭐 사회 쪽에서 그래서 사회과학이라 그러나? 뭐지 이건? 어쨌든 뭐 그러니까 좀 되게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과학이라기보단 좀 더 넓은 의미의 논리 철학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논증이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약간 그 자연의 이런 거를 찾아내는 거다 보니까 물론 뭐 요즘 데이터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제가 그 고객들이 행동하는 것들을 보고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물론 사람들이 움직인 거라든가 이런 뭐 그 사람들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분석하는 것도 요즘에 그 물리학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하지만 너무 그 범위를 그러니까 그냥 어떤 그 데이터에서 어떤 논리적 증명한다는 거를 가지고 과학이라고 이렇게 퉁쳐가지고 봐도 되느냐라는 거에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잘 돌아가시네요. 빨리 돌아가셨어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원래 좀 딴 길로 안 세요. 아무튼 아주 그냥. 네, 이런 일을 실제로 얼마냐 하냐라고 하면은 회사마다 달라요. 그렇죠. 이게 정말 회사마다 천차만별이고요.
그 또 시기마다 달라서 어떨 때는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정말로 이런 거 하기에는 너무 유지보수하는데도 바빠서 정신없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좀 편차가 큰 편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일에만 그러니까 좀 기간을 크게 잡아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이라고 하면은 한 달 시간 중에서 이런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경우가 반 이상만 돼도 저는 굉장히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활동이라고 할 만한 일이 오히려 더 적은 경우가 많은데 네. 이걸 데이터 과학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느냐 하는 네. 생각이 있으신 거군요. 거기다가 그 과학이란 단어 자체에도 조금 거부감이 있고요. 거기다 과학을 붙여도 되느냐 하는. 네. 그쵸. 하긴 뭐 증명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하면 뭐 네. 기업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다 포함할 수 있을지도 네. 모르겠고 네. 모호한 표현이 되어버릴 수도 네. 있겠네요. 거기다 어쨌든 그 데이터를 회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 회사에서 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숫자만으로 다 되지 않아요. 그 당연히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할 때 보통 그 옛날부터 나오는 그 벤 다이어그램 있잖아요. 아 제일 싫어. 수학하고 컴퓨터 사이언스 개발하고 도메인 지식. 도메인 네. 널리지. 거기에 도메인 지식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과학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은 거기에 도메인 지식에 따라서 결국 결과가 다 달라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도메인 지식이라는 건 결국 개인의 경험적인 판단을 의미하는 경험적인 거라면 판단이나 어쨌든 그 비즈니스적인 기본적으로 그 비즈니스적으로 깔려 있는 어떤 그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제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그 어디 가서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지식이 다른 데서는 쓸 수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과학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거는 뭐 이런 건 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혹시 이거랑 좀 연결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저희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데이터 분석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인데 자기 분석하다 보니까 자기 주관이 굉장히 많이 개입되는 걸 느낀대요. 그래서 그런 질문 주시더라고요. 데이터 분석가의 주관은 어느 정도까지 개입되는 게 괜찮은 건지. 그 맥락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분이 이제 하는 분석 모형 중에 뭐 클러스터링을 하거나 이런 식의 작업들 있잖아요. 혹은 뭐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를 한다든가 이러면 사람이 개입될 여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말이 되게 자기가 손을 대서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불편하신 거죠. 이게 뭐 데이터 분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돼도 되는 거냐,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고민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이면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리뷰를 해야죠. 리뷰. 네. 이거 뭐 본인 나름에서는 객관적으로 한다라고 했어도 이제 딴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하면은 뭐 이게 내 주관이구나 뭐 그렇게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동료들이 그 논리에 동의하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나 혼자만의 주관은 아닌 게 되니까. 그 원래 처음부터 데이터 분석가라는 표현이 그 당시에는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 처음 이 일을 하실 때 이런 비슷한 일이라는 게 아마 있을 거고 이걸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건가요?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는 저 전공이 그때는 이제 상공과에서는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불렀고 데이터 마이닝? 네. 그건 오래전부터 쓰던 표현이죠. 네. 그러니까 저 데이터 마이닝 쪽 전공해가지고 그쪽 찾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학교에서 공부하셨던 걸 적용할 수 있는 분야를 찾으시게 된 거군요. 네. 그럼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방법론들을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적용하신 케이스네요? 그건 아닌가요? 지금 잠깐 멈추셨어. 그건 아닌가요? 나도 물어놓은 거 아닌 것 같긴 한데. 왜 그랬어요? 듣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보통 지금도 왜 데이터 과학과 관련된 전공들에서 주로 다루는 거는 거의 모델링에 포커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회사에 들어가면 그런 일을 하루 종일 하겠지? 라고들 생각을 일종의 뭐 오해일 수도 있겠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아봐야 50%? 많아봐야 50%. 네. 그럴 수 있지. 그럼 많을 때가 그렇고 보통 그거보다 적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뭐 요즘에는 아예 특히 그 딥러닝 나오고 이제 이런 다음에는 아예 머신러닝 엔지니어를 따로 뽑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런 일 하고 싶으면 차라리 아예 그 좀 더 코딩 개발, 코딩이나 뭐 이런 쪽 공부를 많이 해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머신러닝 엔지니어. 네. 그거는 데이터 분석가하고는 조금 또 많이 다른 달라요. 개념일까요? 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딱 모델링만 한다. 모델링을 주로 하죠. 뭐 전처리나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덜 하게 된다니까요. 네. 대신에 그거는 아무래도 직접 그냥 알고리즘을 만들고
정말로 개발이거든요. 아 모델링이라는 게. 네. 그 머신러닝 엔지니어 분들이 하시는 거는 정말 그냥 개발하고 튜닝하고 뭐 좀 이런 거다 보니까 그런 쪽이 더 맞으시면은 그쪽으로 길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진로와 뭔가 적성의 이야기로 가고 있는데 저 진짜 궁금한 거 있어서요. 정말 데이터 분석가를 업으로 하시는 분은 데이터 분석을 재밌어 하실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분이 제일 매력적이고 어떤 부분은 내가 이 업을 하지만 진짜 좀 힘들고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으신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일단 매력으로 느끼는 네, 정말 부분 먼저. 매력이다. 이건 진짜 이거는 내가 재밌다. 뭐 재밌는 것 같아.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거 할 줄 몰라서 하는 거라니까. 이게 고수들은 이렇게 얘기해. 잘 들으라고 또. 일이 날 택했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일을 성명처럼. 택했나. 그렇군요. 근데 다른 일을 안 해봐가지고 이게 재밌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제일 현답이다. 나쁘지 않아요.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도저히 못 해먹겠다 이건 아니니까 하고 있겠죠. 그러면 정민님 말고 주변 분들을 빗대서 한번 여쭤봅시다. 주변 분들 중에서 못 해먹겠다고 나간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분석팀에 있다가 그런 분들은 어떤 포인트에서 좀 힘들어 하시던가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에서도 쓰는 표현이긴 한데요. 있는 사람들은 그냥 비슷한 이유로 있는데요. 나간 사람들은 다들 각자 이유로 나가요. 굉장히 우문답 너무 잘하셔가지고 많은 말만 해가지고 할 말이 할 없어. 말이 없네요. 거기에 너가 잘못했다 그냥. 어떤 공통점도 없던가요? 다들 그냥 제각기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보통은 이제 본인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본인하고 이제 성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뭐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루는 게 성향이 안 맞는 건가요? 데이터를 그러니까 아까 그 뭐 모델링이라든가 다들 이런 거는 잘 맞아가지고 들어오시고 그런 건 좋은데. 네, 근데 데이터 쪽은 회사에서 하려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쪽은 사실 많이 못하고 생각보다 다른 자잘한 일들이 많으며 그 다음에 도메인 도메인 지식이 끼어드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게 좀 견디기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나. 너 왜? 얘기해봐요. 뭐가 됐든 도면 지식 끼는 순간 저는 네. 그러면서 나를 왜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거야? 자기 주장 끼면 그게 분석이냐라고 말하잖아요. 맨날. 사람의 판단이 개입되는 걸 힘들어한다. 별로죠. 그거는 하긴- 그 사람 주장이 데이터가 아니니까. 머신러닝 쪽으로 아예 전공하신 분들은 그런 게 되게 맞지 않는 방법이다 일을 하는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네요. 다행히 정민님은 그런 걸 잘 견디시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아이 다른 거 할 거. 모델에 몇 번을 얘기했는데. 학습이 빠르시네요. 건드리고 뭐고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학습 좀 해봐라. 학습 좀. 똑같은 걸 몇 번 얘기하는 거야. 이번에 제가 얘기했어요. 와. 한 번 더 할 거야. 오늘 5번만 더 물어볼게요. 그럼 내가 얘기한다 이제. 저는 정민님이 되게 다양한 네. 조직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 오셨잖아요. 그런 게 좀 네. 궁금하더라고요. 여러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네. 일단 뭐 개인적으로 다뤄보니까 재밌더라는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데이터라고 하면 뭐 지금 다루고 계시는 고객의 뭐 서비스 이용 데이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시스템이나 장비, 센서 뭐 요즘엔 IoT 기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겠고 혹은 뭐 웹에서 생성된 텍스트 데이터를 뭐 이렇게 크롤링해서 분석하는 그런 작업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개인적으로 나는 이게 좀 더 재밌다 하는 게 있나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그런 데이터들 모아놓는 종류도 회사들을 타잖아요. 그렇죠. 어떤 회사냐에 따라서 어떤 회사에서 어떤 문제를 풀을 거냐에 따라서 이제 모아놓는 데이터들이 다르고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다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부분 그 B2C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 고객들이 이제 직접 이용하는 서비스들을 주로 중심으로 갔었고. 그런 데이터 그러니까 그 고객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그런 데이터들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항상 재밌어서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과 관련된 데이터. 네. 그건 뭐 아까 전에 뭐 서버나 이제 이런 거 시스템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뭐 갑자기 사람들이 몰렸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쪽에는 몰리고 이쪽엔 안 몰리고 아니 그런 것 때문에 분배가 잘못됐다라든가 뭐 그런 것들 이제 뭐 옵티마이제이션하고 이런 거다 보니까 사실 혹시 그럼 그런 거 있나요? 뭐 말씀 좀 죄송한데 왜 이제 미디어 쪽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출시의 의도와 다른 소비자가 그걸 사용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레고 스타워즈 시리즈를 냈는데 예. 정작 사는 사람 막 40대고 50대고 예. 아, 미디어 애들 같은 위해서 경우도 만드는데. 사용자 데이터 계속 보실 테니까 예. 우리는 뭐 이런 정도 뭐 연령대나 층이 볼 거라고 딱 내놨는데 사실 실제로 보는 거는 완전히 다른 그런 데이터가 목격됐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죠. 예, 물론 레고 스타워즈는 어른들 쓰라고 나온 건데요. 아 그렇게 그건 그렇지. 아니 애들이 그 옛날 구닥다리 스타워즈 따위를 볼 것 같습니까? 그러네. 그건 그건 벌써 그렇지. 옛날 분들의 장난감일 수 있겠네. 네, 그거는 대놓고 어른들이 레고 테크하라고 사는 거 만든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군요. 하기는 뭐 스타워즈 영화 시리즈 내도 뭐 애들이 보겠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끊어진다고? 잠깐만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멈추면 어떡해? 아니 끊어진 건 상관없어. 편집하면 되니까. 제가 편집 권한이 있다고 뭐 장난 아니야. 마음대로 해. 네, 뭐 네, 네. 잠깐 쉴까?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네. 그 데이터 어떤 데이터 흥미가 있으신지 여쭤본 아, 거였고 네. 예, 재미없는 데이터들은 재미없는 데이터. 재미없다기보다는 역시나 이거 되게 취향타거든요. 아. 저는 텍스트 데이터 싫어해요. 아, 텍스트 진짜요? 데이터 싫어하세요? 네. 왜요? 너무 노가다가 정말 노가다. 네. 자동화되기 어렵다는 건가요? 예, 정말 그 노가다가 끝이 없고요. 거기다가 그 물론 뭐 기계가 생성하는 텍스트 데이터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텍스트 데이터들은 사람이 직접 만드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입력받아가지고 한다라든가. 데이터의 그죠. 생성 자체가 네, 사람이 생성, 한 거다 예.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 오염도가 너무 높고, 그치. 네, 그 다음에 간단한 통계 하나 내자고 너무 손을 많이 대야 되고, 물론 요즘은 옛날보다 세상이 좋아져서 라이브러리 같은 것도 훨씬 많긴 한데요. 예, 그냥 전반적으로 제 취향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정형 데이터에 비해서 훨씬 전처리 노가다가 너무 많고 그거 다 해봐야 볼 수 있는 아웃풋이 그렇게 크지 않고 뭐 이런 게 취향이 네. 안 맞으시는 거군요. 네, 뭐 그런 거는 정말로 이제 요즘에 뭐 번역이 기계 번역이라든가 이제 이런 데서 쓰는 그런 용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면은 예, 간단한 분석하자고 그거 보는 거는 너무 네. 효율이 떨어진다. 예, 효용성이 떨어져요. 서비스에 사용되는 건 뭐 있을 수 있는데 예. 분석해서 뭔가 인사이트를 얻으려는 용도로는 너무 잡일이 많다. 네. 요즘에도 그런가요? 보시기에 처음에 텍스트 데이터 다루셨을 때 하고 그런 뭐랄까요 노가다의 정도랄까 나아진 게 별로 없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라이브러리 같은 것도 많아져가지고 예전보다는 좀 나아지긴 했는데. 예, 예전보다는 낫긴 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여전히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쓸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예, 뭐 경우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번역이라든가 뭐 이런 아예 그 정말로 큰 머신러닝 서비스 용도로 사용을 하면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작은 서비스에서 분석 용도로 쓰기에는 그다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예전에 오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SNS 데이터를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그분 때문에 그래요. 그분 때문에. 네, 아, 그 예. 그분? 네, 예. 그분 나도 했어? 그분 때문에. 네, 나도 알 것 같은 그분이네요. 그분 때문에 그래요. 저희 집에 그분 책도 있는데 진짜 갖다 진짜로 버려. 그분 근데 버리래. 그분이 엄청나게 많이 전파했잖아요. 대중. 네. 그래서 아마 음. 학생분들도 워낙 이제 이제 언론에 많이 소개되고 네, 방송에 네. 나오니까 네. 빅데이터 분석은 저거구나. 저런 걸 데이터 분석가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네.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볼드모트도 아니고 이름 얘기하고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그런 공통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텍스트 데이터 손 대보면 알 텐데 그게 그렇죠. 얼마나 고생인지 음.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데이터는 그렇고 방법론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일 쉽게는 뭐 기술 통계 분석을 한다던가 뭐 대시보드를 만든다든가 이런 작업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가설을 만들어서 통계 분석 모형을 이용해서 검정을 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머신러닝 모형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최근에는 딥러닝 모형을 사용하기도 하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는 좀 선호하시거나 아니면 많이 하시게 되는 일이 있나요? 다 할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냥 그 필요한 용도가 다 쓰는 용도가 다 다른 거라 그거는 선호하고 말고가 아니라 네, 선호하고 말고가 아니라 그냥 그때 필요할 때 필요한 거 끼워 넣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다 할 줄 알아야 되겠군요. 일이 주어졌을 때 하려면. 할 줄 알면은 좋기는 하겠지만 모르면 배워야죠. 와 이게 고수야 자세야. 이게 오래 있으려면 뭐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니까. 하긴 이게 방법론이 이게 계속 뭐가 새로 계속 나오잖아요. 예, 거기다가 뭐 그런 거 안 해보면 어떻게 알아요? 다 해봐야 아는 거고. 적용해봐야 실제로 쓸모 있는지.
그러면 예전에 일을 시작하셨을 때 쓰는 방법론들하고 지금하고는 네.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네, 당연히 예전하고 지금하고 나온 라이브러리들은 저 옛날에는 파이썬 분석이 안 썼어요. 그러면 그치, 안 뭘로 썼지. 작업하셨어요? 초창기에? 그때는 주로 많이 썼던 거는 세스. 세스. 네. 그러니까 이제 세스를 쓴다는 걸 일단 큰 회사란 얘기고 그죠? 라이센스를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네. 아니면은 그때 R도 조금 썼고 SPSS 쓸 때도 있었고 정말로 회사내에서요. 네, 그냥 그때 회사에서 쓸 수 있는 거 쓰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주로 쓰는 툴을 네. 그때 익혀서 쓰셨던 거군요. 네. 음. 필요하면 뭐 그래야죠. 그러면 그때는 파이썬을 별로 안 쓰셨다고 하신 얘기는 지금은 파이썬을 많이 쓰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은 회사들에서 많이 쓰잖아요. 회사들이 쓰기 때문에 쓰는 거다. 네. 어. 그게 왜냐면은 그것도 일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요. 만약에 개발자분들 그러니까 뭐 알고리즘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뭐 API로 심어야 된다든가 이런 거 할 땐 개발자분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파이썬으로 짜는 게 훨씬 얘기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데 개발자랑 협업을 네. 해야 되는 이유가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아니면은 이제 그래프를 많이 그려야 된다거나 이럴 때는 파이썬이 날라다녀봐야 R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R을 시각화 씁니다. 작업에는. 네. 아, 그런 경우에는 R 쓰고. 그럼 그것도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툴을 달리 하시는 네. 거군요. 네. 아니, 얘기 나온 김에 사실 제가 정민님을 알게 된 거는 R과 관련된 컨텐츠를 검색하다가 처음 알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검색하다 보면 정민님이 예전에 정리해두신 뭐 블로그 포스팅이라던가 뭐 슬라이드 쉐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죠? 네. 제가 이제 구글링 했을 때 볼 수 있는 자료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항상 정민님의 글을 어떻게든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궁금했어요. 그 당시에 왜 R을 처음 쓰게 되셨는지. 여러 가지 분석 툴이 있을 텐데 뭐 회사에서 처음부터 그 당시 R을 많이 썼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R로 작업을 하셨던 건지.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학교에서 R을 조금 배웠었고요. 학교에서 R로 수업을 들으신 거예요?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한 번? 왜 이런 거를 왜 쓰는지 엄청 욕하면서 그러면 그 아니 전에는 너무 이상했어요.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R 전에는 뭘로 하셨던 거예요? 그때? 매틀랩 뭐 이런 게 있었던 건가요? 학교에서는 이것저것 쓰니까요. 네, 그때는 뭐 그냥 잡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바로. 말씀하신 대로 매틀랩도 썼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학교에서도 뭐 비슷한 뭐 S 플러스였나 아무튼 뭐 그런 것도 S 썼고, 플러스. S 플러스 있었지, 맞아. 네, 그런 거 이것저것 쓰다가, 네. 보통은 그냥 직접 코딩해가지고 많이 썼던 것 같아요. C나 자바 같은 걸로. C나 자바로 분석이라기보다 그때는 뭐 데이터가 조그마니까 네, 그냥 간단하게 해서 돌리면 되니까. 간단하다고요? C나 자바로 분석. 네. 네. 그러다가 참고로 전 지금은 C나 자바 잘 못해요. 다 까먹었어요. 네. 네. 지금은 뭐 쓰실 이유가 없을 수 있겠죠? 근데 다른. 이제 그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분석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잘 밀어주는 회사들은 돈도 많이 밀어주지만 돈이 없는 회사들은 잘 안 밀어주기 때문에 네, 그런 데에서 이제 같이 일하시던 분들이 또 R 쓰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은 또 이제 같이 하고 네, 그러면서 다시 하게 됐죠. 예전에 UGR 컨퍼런스 발표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 해외 초청 받아서 가신 거죠? 초청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앱스트랙트 냈는데 뽑아주길래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마 UGR 가서 발표하신 경험이 있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것 같아요. 정민이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본인 말고? 저 갔을 때 네. 포스터 발표하신 분이 계시는데 학생이셨어요. 유주알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R 사용자 모임 중에서 제일 메인이죠. 메인이고 가장 네. 오래된 모임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정도 설명하면 될까요? 네, 그 R 유저 컨퍼런스의 이름이 UGR이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R 사용자 그룹에서 가장 크게 올해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컨퍼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컨퍼런스를 연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요. 물론 이제 컨퍼런스 장소는 여기저기 바뀌는데 그러면
그 최전선에서 R을 쓰는 분들이 자기가 어떤 일을 R로 하고 있는지, 자기가 만든 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서로 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죠. 지금은 아마 동영상으로 대부분 컨텐츠들이 올라올 거예요. 지금은 이제 찾아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R과 파이썬을 같이 쓰고 계시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죠? 예전에도 그랬어요. 네. 예전에도 그랬고 네. 지금도 그랬고, 네. 근데 개발자랑 협업을 많이 해야 되면 파이썬을 좀 더 많이 쓰시게 되는 거고. 네.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거 쓰면 되니까요. 어떤 장단점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많이들 묻잖아요. 지금도 초심자들이 뭐 R로 시작해야 되나요? 파이썬을 시작해야 되나요? 여전히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뭐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쓰시기에 이럴 때는 이게 더 낫다던가.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데요. 그 개발 쪽에 가깝거나 아니면은 개발자분들하고 협업할 일이 많을 때는 파이썬이 아무래도 훨씬 낫고요. 그 외에는 그다음에 R이 분석 기능이 좀 더 아무래도 분석 전용 언어니까요. 그래서 데이터 다루거나 분석 다루기에는 사실 R 쪽이 조금 더 직관적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물론 R도 그 배우는 장벽이 없잖아 있긴 한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로 보면 솔직히 R 되게 별론데 그래요? 네. 어떤 면에서 그래요? 되게 일관성도 없고요. 이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근데 일관성 없는 건 파이썬도 매한가지야.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파이썬이 네. 그 파이썬의 분석 기능들 이제 뭐 판다스라든가 네. 예, 주로 많이 쓰는 거. 그러니까 원래 그 수학 기능으로 쓰려고 수학과학적으로 쓰려고 나온 게 그 넘파이하고 사이파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데이터 분석 쪽으로 쓰려고 나온 것이 이제 그 판다스하고 그 외 기타 등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그 세 개는 기본으로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판다스는 아무래도 또 넘파이나 사이파이 거를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다 보면 그 위에서 돌아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같이 쓰게 되는데 사실 판다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봐도 그 R 쪽에 있는 개념들을 차용한 게 굉장히 많아요. 데이터 프레임 이런. 네, 다 늦게 나오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파이썬하고도 개념이 안 맞는 게 판다스엔 되게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판다스만 좀 독특한 문화가 있는 거군요. 네, 문화라기보다는 그 개념들을 그 데이터 처리용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약간 R에서 좀 차용한 것들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R에서 차용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추가 기능 업데이트 되는 거 보면 R에서 업데이트된 것들 그대로 갖다 쓰고 이러다 보니까 파이썬 쓰면서도 판다스를 쓰면은 이게 어색한 거군요. 내가 이것이 이게 아무래도 이 파이썬을 쓰는 것 같지 않게 파이썬을 쓰고 있는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뭔가 R과 같은 느낌으로 파이썬을 쓰는 뭐 그런 느낌적인. 근데 그건 사실 R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R도 아니고 파이썬도 아니고 그냥 판다스. 이 혼종은 무엇인가 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을 배우면 그냥 판다스를 배우는 거지 파이썬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파이썬하고 파이썬 데이터 분석 쪽 판다스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판다스만 쓰시던 분들은 사실 파이썬 다시 배워야 되고 만약에 파이썬을 실제 뭐 다른 코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새로 배워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그러면 데이터를 파이썬에서 다룬다 그러면 판다스를 안 쓸 수는 없는 거고. 네. 근데 동시에 파이썬을 쓴다 그러면 개발과 관련된 업무도 해야 되니까 원래 파이썬의 문법 같은 것들에도 익숙해져야 되는 거고. 네. 이런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약간 좀 그래서 좀 헷갈릴 때가 있긴 한데요. 그래도 R 코드 갖다 주는 것보다는 파이썬 코드 보여줘서 설명하면은 대부분 개발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편하시니까. 쉽기 때문에 어쨌든 눈에 읽히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 어쨌든 또 파이썬이란 이유 때문에 개발 쪽 그 데이터 쪽 관련된 그 데이터 인프라라든가 이제 이런 데에서 파이썬하고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스팍 같은 경우에도 파이스팍 지원되고 그다음에 뭐 테서플로 같은 당장 것도. 테서플로도 있고 R도 있습니다. 물론 R도 있지만 R은 스파클리알도 있습니다. R스파크도 있습니다. 사실 다 늦게 나온 거니까요. 맞아요. 스팍은 조금 일찍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사실 스팍은 안 쓰는 이만 못. 아니 그러니까 불편해서. 그러니까 스파클리알을 쓰면 되지. 아니 너무 못 만들었어요 인간적으로. R스파크는 못 만들었어요 진짜. 정말 우리도 알 쓸 수 있다라고 처음에 그렇게 자랑을 해놓고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못 그래서 사용자가 만들었어요. 늘지 않는 거구나. R스파크는 진짜 쓰기 힘들어요. 관련된 콘텐츠가 재생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생산될 수가 없죠. 이걸 어디다 써. 오죽했으면은 저는 그래도 파이썬보다 R이 조금 더 편한데 스팍에서 그 스팍을 조금 쓰다가 그냥 그거 객체 다 떨군 다음에 그냥 파이스팍 썼습니다. 그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제 처음 데이터 분석을 공부하려고 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네. 기로가 있다. R로 시작하는 방법과 파이썬으로 시작하는 방법.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옛날과는 다를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데이터 분석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너무 구루를 모셔가지고 우문현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이런데 왜 발을 들이려 하니? 네. 시작을 진정을 말거라. 선배님 저 대사부 너무 힘들어요. 하지 마. 그만둬. 이거 왜 굳이? 그건 하는 게 아니야. 차라리 그냥 개발자를 해 뭐 이런. 네. 조금 목적에 그러니까 역시 저는 만약에 그런 어쨌든 하지만 그만하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사실 그쵸. 네 그만하고 하고 싶은 마음 싶어요. 굴뚝까지 여기까지 올라오긴 하는데 차마 또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네,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그럴 때는 근데 그러면은 이거를 왜 하려고 하는지는 한 번 더 물어보는 편이에요. 왜 하려고 되게 하는가?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왜 하고 분석을 싶니? 왜 하려고 하는가? 네, 그런 다음에 어떤 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냐에 따라서 왜냐면 답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글래스도어 미국의 그 뭐 글래스도어에서 몇 년 동안 1위로 계속 뽑히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막 이런 네. 마케팅이 들어가니까 그냥 네. 본인의 뭐 자질이나 관심이랑 상관없이 어차피 내가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유망하고 돈 많이 번다는 그 직업 해야 되겠다 라면서 진입하는 사람들이 사실 꽤 많은 것 같거든요. 일단은 데이터 분석 자체의 매력을 느껴서 뭐 그런 사람 많지 않을 수도 했다 있겠다는 치고. 생각이. 했다 치고. 치고 왜냐면 예를 들면 뭐 그래도 주변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실체를 알고 있다든가 이럴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툴을 선택한다고 하면 뭐 이게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분석에 어떤 분석을 할 거냐가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조직 현장에서 어떤 걸 쓸 수 있어야 일을 맡길 수 있느냐가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듣는 얘기가 뭐 취업하려면 파이썬을 해야 된다. 현장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학교에서는 R을 많이 쓰지만 현장에서는 파이썬을 많이 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게 궁금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학교에서도 과에 따라서 다르죠. 그거는. 그러니까 학교라고 당연히 해서. 뭐 통계학과 쪽은 확실히 R을 많이 대부분 쓰시는 그렇죠. 것 같고요. 뭐 전산과나 이런 쪽 나왔으면 파이썬을 많이 썼을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약간 다르다고 하는 게 그것도 있는데요. 사실 뭐 물론 뭐 다 해놓으면 좋긴 한데. 둘 다 하면. 네, 둘 다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요. 좋긴 한데. 네. 근데 어쨌든 처음에는 본인한테 익숙한 게 하나는 확실히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편하게 쓸 수 있는 도구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또 대부분 뭐 아예 딱 하나 언어만 쓰는 회사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분석 쪽 그렇게 잘 돼 있는 회사 별로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어차피 다시 해야 된다. 네, 거기다가 어쩔 상황에 따라서 다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툴이라는 게. 네, 그다음에 그렇죠. 유행이 지나갈 수 있으니까. 네, 거기다가 뭐 회사를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면접을 보는 입장에서 우리 회사가 만약에 R밖에 안 쓴다라고 했을 때 네. 그래도 파이썬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저는 R을 못 쓰고 파이썬만 쓰는데요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그래도 파이썬으로 뭔가 해가지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R 배우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 오래 걸릴 일은 아니죠, 맞아요. 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 분석이라는 게 뭐 물론 정말로 아예 뭐 물론 코드 리뷰 같은 걸 가끔 하기는 하니까. 예, 뭐 다 쓸 수 있는 걸로 쓸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어쨌든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거를 해가지고 이런 결과까지 어떻게 냈는지 그 과정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쨌든 그 언어로 중간에 크게 문제없이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어제 하나를 잘 해놓으면 그래서 툴보다는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쨌든 하나를 만들 수 있는 뭐 언어를 써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은 뭐 예, 뭘 쓸 줄 아느냐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 어떤 문제를 도구를 써서 풀 수 있는 거 그쪽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어느 쪽이든 본인이 조금 더 쉬운 거 하나를 일단 잘 해놓으면은 그게 더 그냥 내가 정말로 파이썬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책 하나 딱 켜봐도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거를 배워야 되냐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에 조금 더 익숙해놓고 다른 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어차피
이쪽 일 오래 하려다 보면 둘 다 배워야 돼요. 그죠? 뭘 가려 다 해야지. 그러니까 또 현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 하나로 잘할 수 있으면 다른 것도 뭐 네. 배웠었으면 되지. 그게 핵심은 아니다. 제가 맞게 이해했나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음. 맞겠지 뭐. 아니, 사실 저도 항상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그래도 이걸 하면 뭐 조금 더 낫습니다. 이런 식의 답을 누가 네, 해주길 이렇게 원하니까. 딱 정해져 있으면은 참 좋겠죠. 저도 그쵸.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 정답이- 지겨 죽겠네. 정해져 있고 딱 루트를 알려주면 편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는. 알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1시간이 다 돼가지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올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네. 일단 우리 패널들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소감을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조과정 어땠나요?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뭐 게스트를 모시거나 저희끼리 이야기 나누면 그래도 조금 아름다운 이야기로 포장하려는 노력들을 일부 좀 하잖아요. 많이 하죠. 많이 하지. 네. 근데 그랬어요? 그럼요. 난 전혀 했어. 몰랐는데. 너도 야, 많이 하는 것 우리가 같은데. 포장해 주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대.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막 던졌다고 지금 아, 다 편집하셨군요. 그러니까 뒤에 예쁘게 만드는 거죠 마무리를. 근데 뭔가 이 근데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죠. 이 모든 걸 다 꿰뚫고 있는 분한테 질문하니까 그런 건데. 현실적인 측면을 되게 지적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 저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뭐 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한 번도 못 들어봤던 관점들을 많이 들었어요 오늘. 보통은 질문을 드리면 되게 예상했던 답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기대되는 좀 답을 색다른, 듣게 되죠 결국에. 네네네. 근데 거의 기대되는 답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제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항상 마무리가 돼서.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패턴이 좀 그려지는 느낌인 거예요. 아 선배님 뭐 무슨 뭐가 나왔는데 너무 배우기 어려워 어떡하죠? 배워야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아마 어떻게 하긴 배워야지. 2부에서도 여러분의 어떤 팩트를 폭격하는 그런 정민님의 많은 이럴 때 조언. 팩폭이라고 하는 그렇죠. 거군요. 이럴 때 팩폭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박을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김 팀장이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 뭐 반박할 게 전혀 없어. 그래서 그런 팩트 폭격을 2부에도 많이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네. 박 박사 어땠습니까? 저는 김 팀장이 오늘 열심히 신났네라는 느낌 좀 우선 들었어요. 멘토를 맞아요. 모셨잖아. 내가 한 마디를 못 쳤어 지금. 그러니까 뭐가 좀 그게 나 비면. 때문이야? 그럼요. 아니 그래요? 내가 할 걸 다 하시더라고. 내가 먼저 얘기할 거다. 아니 거기다가 정민님이 저랑 약간 관점이 비슷하다고 해야겠나? 저도 그랬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자꾸 막 멘트 비슷하게 유사점을 찾으려고 붙일 게 이러는 없어? 거 멘트 아니에요? 붙일 게 없어. 야,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얹어가냐? 야, 나도 그 급이다 이거야? 야, 아니 웃기다, 급이라는 너. 얘기가 나는 뭔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향이나 이제 프레임이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아, 생각이 약간 드는데 드디어 나랑 비슷한 사람 나왔다. 이렇게 어? 세상을 예쁘게만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말고 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나만 마이너였는데 드디어 경영 좀 이제 더 겪으신 분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되게 기분 나쁘네. 반박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까 특히 도메인 널리지 얘기할 때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텍스트 얘기할 때 관점이 그렇죠.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섹스는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본인이 강의 첫 번째 자료에도 깃허브에 많이 올려놓고 그랬으면서 야, 아니 알겠습니다. 가르쳐는 주지만 하지는 말아라. 아니 거기 그 수업의 결론이 그거예요. 음. 이렇게나 삽질이 많으니까 결국엔 하면 안 돼. 응, 하라고 만든 게 아니야. 니네가 힘든다는 걸 겪어보라고 만드는 거야. 근데 이 약간 포인트에서 이런. 제가 또 뭔가를 느끼네요. 사실 정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랑 박 박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이랑 비슷한 측면이 되게 많다는 건 인정. 그러나 그 말에 담긴 무게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같은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럼요. 메시지의 강도가 전혀 달라지죠. 네, 메신저가 중요하죠. 야, 그럼요. 중요해요. 본인이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 중요해. 강사 중에 점수 높게 받은 사람 뭐라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우리 빨리 쉬어야 돼요. 빨리 쉬었다가 또 정민님의 얘기를 또 재밌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데이터 홀릭은 또 알찬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